이사. 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린 새만금 일대는 수라갯벌이라는 곳이 마지막 갯벌로 남아 있습니다. 수라갯벌. 이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의 제작팀. 이 제작팀이 잼버리 청소년들에게 무료 상영회를 연다고 하는데 수라의 황용 감독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잼버리 일정에 포함돼 있어요? 아니면 한국 잼버리 청소년들에게?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공식 네. 일정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그렇죠. 세계에서 진짜 한국을 이렇게 찾아온 청소년들이 고생만 하다가 또 서울로 뭐 각지로 흩어져서 그렇죠. 뭐 관광, 쇼핑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묵었던 곳이 사실은 이 갯벌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네. 지금 그 바로 옆에 어떤 마지막 그 수라갯벌이 얼마나 아름다운 갯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꼭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 잼버리 청소년들에게 한국 청소년만 아니고 전 세계 모두에게 저희가 그 초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운 거예요. 바로 그래요?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제 너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변했잖아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니 영화를 저희가 극장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고 그렇게 초대를 했고 그래서 바로 지금 방송 끝나고 11시 20분에 홍대 입구에 있는 인디스페이스라고 하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어요. 180석짜리 극장인데 저희가 그걸 미리 대관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영문 자막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그 스카우트 멤버든지 간에 무조건 오면은 오면은 보여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잼버리 이 일정이 매일매일 바뀌고 뭐 태풍도 오고 막 이러면서 이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도 내일 일정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그 퇴영식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끝나는 퇴영식. 끝나는 그 행사가 갑자기 또 2시가 된 거예요. 2시로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거라. 그래서 몇 명의 그 대원들이 올 수 있을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확대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의미 있게 열게 된 시사회를 저희가 아무도 안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스카우트 멤버, 그다음에 과거에 옛날에 내가 왕년에 스카웃이었다 하는 분, 그다음에 이번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마음이 든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무료입니까? 네, 무료예요. 저희가 이렇게 뜻있는 분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영화를 무료로 저희 제작진도 돈은 받지 않고 영화를 보여주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저께는 저희가 그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네, 스웨덴 친구들이랑 스위스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던가요? 저희가 그 학교에 묵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학교 기숙사에 대학교에. 그래서 하나는 남서울대학교에 있는 스웨덴 청소년들, 그다음 또 한 친구들은 이제 그 홍대에 머물고 있었던 스위스 친구들. 그래서 각각 한 100명, 200명 정도에게 토탈 한 300명 정도 학생들에게 이제 영화를 보여줬는데 스위스 현장에는 제가 가지 못했고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러 제가 이제 직접 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 또 오전에 물놀이를 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한 100명 정도 봤는데. 졸았구나. 아니에요. 너무 잘 보고. 정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줬어요. 저를 안아주고 너무 고맙다고. 이게 지금 스웨덴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받은 거예요? 청소년인지 제가 그 리더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참가했던 그분이 영화를 보신 분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거를 자기가 너무 선물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안아줬는데 무슨 내용이었길래 어떤 내용에 감동을 받았길래?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몰랐던 거죠, 이 친구들은. 거기가 갯벌이었는지. 갯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인데 자기가 이제 그 텐트에 머물다가 이제 너무 덥기도 하고 그 지도를 보면 분명히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바닷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덥고 여기 땅밖에 없지? 그래서 바다가 있는 쪽을 향해서 자기가 가본 거예요. 끝도 없이 간 거예요. 갔더니만 계속 안 나오는 거죠. 바다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알게 됐다. 그 이유를. 여기는 매립지였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다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가 매립을 해서 갯벌이었던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되게 공통된 반응이
자기네들이 묵었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 한국의 갯벌이 아직 뭐 어떤 상황인지 몰랐는데 이제 수라라는 갯벌이 남아있고 바로 인근에 해창갯벌 바로 인근에 군산에 있는 갯벌이거든요. 이게 새만금 일대의 마지막 남은 갯벌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화는 이 수라갯벌이 살아있고 아직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들이 또 새들이 철새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반응이 친구들이 너무 슬펐지만 그러나 너무 희망을 느꼈다. 근데 자 이게 이 영화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새만금이 갯벌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이 갯벌이었을 때. 제 제작 기간은 한 20년 전입니까? 30년 전부터 사업은 시작이 됐고 저희 영화에는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 제가 제작한 거는 어떤 7년. 내용이? 네. 제가 이제 이 갯벌을 처음 찍었던 게 2006년이에요. 2006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었잖아요. 삼보일 그 전에 삼보일배로 해가지고 수경 스님이나 문규현 신부님 등이 65일 동안 부안의 해창갯벌이 바로 거기잖아요. 잼버리 대회 열렸던 바로 그곳인데. 그러니까 새만금 갯벌을 지키자라고 하는 환경단체들이 많았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간척을 해도 된다 해가지고서 이제 강행이 되면서 저는 잠깐 촬영 갔다가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는 거죠. 너무 절망감이 들고 어민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방조제 문이 예고 없이 열리는 바람에. 방조제 문이 예고 없이 열리는 바람에. 갯벌에서 익사하신 거예요. 갯벌에서 익사를 하셨어요. 네, 여자 그 조개 잡던 그분이. 영화 내용에도 영화에도 나와요.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해서 제가 너무 절망감이 들어서 이제 포기를 했다가 2014년도에 군산에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로 와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아직도 갯벌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야, 인간이 이걸 어떻게든 매립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 많이 매립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었던 것도 너무 놀라웠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갯벌이 남아있다라는 거. 거기에 저어새나 알라꼬리 마도요 같은 정말 귀중한 멸종위 기종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게. 거기에. 그리고 저희 영화에는 이제 수많은 새들이 나오는데 뭐 검은머리 갈매기라던가 또 쇠제비 갈매기라던가 아마 교수님 이름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저도 굉장히 이제 처음 보는 그런 정말 예쁘고 너무너무 소중한 멸종위 기종, 법정 보호종 새들이 40에서 50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그 새들을 기록해 20년 동안 기록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새만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발론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뭐 뒤덮였어요. 뒤덮여. 그리고 이제 뭐 전라북도가 이제 낙후된 지역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여기에 논농사를 지어서 쌀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도 쌀 안보도 할 수 있고 식량 안보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조금 좀 그러면 기왕 뭐 쌀은 좀 그 쌀 농사도 하지만 옆에 또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또 골프장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라면은 이제 갯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니 애초에 사업 목적이라도 분명하거나 그게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목적이 지켜지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해서 뭔가 되기라도 했으면 이게 사실은 그렇다 손 치는데 그 목적이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취재해가지고 너무 기억이 나요. 사실 이게 뭐 여의도 면적의 뭐 몇 배? 서울의 3분의 1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면적인데 처음엔 농지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농지에 대한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럼 산업단지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그 허허 벌판이에요. 와보면. 황무지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날리는 그런 황무지만 만들어 놓고 매립을 해서 그 천혜의 갯벌을 매립을 해서 사막처럼 황무지가 되어 있고 아무런 곳도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일본의 어떤 그 화학회사 도레일인가 그 회사를 무상으로 100년 동안 땅을 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무의미한 들어오는 회사 또 화학회사야. 네, 그런 오염물질을 내뿜 일본 회사에게 땅을 공짜로 100년 동안 무상을 할 정도로 그 땅은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얼마 전에는 전라북도 도지사였던 김관영 분은 국회의원일 때 이제 김관영 지사죠. 지사님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카지노를 짓겠다. 라고 했을 정도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새만금 신공항을 마지막 수라갯벌을 밀어내고
신공항을 짓겠다. 근데 군산에는 이미 공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30억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시간이 뭐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네, 결국은 인간의 무지와 탐욕,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라진 갯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갯벌에 관한 이야기.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저께 스웨덴 친구들이 보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영화 만들었어요. 근데 왜 희망을 느꼈을까요? 사라져버렸는데. 아니 거기에 지금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곳을 지키고 기록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기 때부터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도요새를 관찰하고 기록해온 청년이 나와요. 자기네랑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나와서 희망을 주거든요. 거기서 멸종위기 종을 찾아내고 그 증거를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 생명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혜진 님이 잼버리 행사로 한국 떠올리면 좋지 않은 기억만 떠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세계 청소년을 위해서 애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수라의 황윤 감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